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가 잠시 뒤에 만찬 회동을 엽니다. 어찌됐건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조국혁신당인데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원내대표로 이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입니다. 결론에 따라서 그걸 충실히 따라야죠. 안 따를 방법도 없고요. 다만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유권자들의 지지 이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일부 유권자의 이걸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일단 따로 떼어 본다면 당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요. 새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아무래도 그 여러 사법 리스크 해석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항소심까지 유죄받으면 당대표 되고요. 1심까지만 유죄받으면 원내대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그 황운하 지금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또 유죄를 받으면 그러면 당대표로 승진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희한한다. 제가 살다 이런 정당까지 보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1번 누굽니까? 검사 출신, 성남지청장 출신 박은정 그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검사하면서 저런 사람 잡아가라고 검사 하면서 국가에서 월급 주고 세금 주고 연봉을 1년에 1억 넘게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기괴한 정당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꽤 세게 비판하셔서 반론을 바로 최진봉 교수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투톱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현존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거 본인들도 달리할 방법이 없다. 10분 만에 만장일치. 다음 화면도 바로 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뽑힌 새 원내대표. 조국 대표나 저나 사법 시스템 존중하고 그 결론에 충실히 따를 거다라고 하면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혹은 이 교섭단체 수무석 20명 부분을 이건 과거 유신 시대의 잔재다라고 하면서 완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원내교섭단체 인원을 수명을 해놓은 규정이 계속 지켜져 왔고 또 이게 너무 적은 모르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많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수 정당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0석이라고 하는 그 의석을 둔 건데 지금 상황에 다시 이걸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가지고 10석도 되게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운하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의원 꼬주기라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가길 바랍니다. 예. 다만 민주당과는 함께하면서 또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속보로 만나봤던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특히 이 일부 시민단체 몫으로 했던 그 민주당 분들이 2명이 남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위성정당 내 사실 포섭 대상이기도 했잖아요. 당선인 2명, 김용 단선인을 포함한 2명. 민주당에 남기로 했던 합류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와의 그 만찬회동 때 어떻게 전격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갈 길 가는 거고 조국 대표, 황운하 대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도 이른바 민주당 품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쉽게 뭔가 12석이지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 국회가요 20명을 원내 교섭단체 한 거는 유신의 잔재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회의 소집권이라든지 협상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한 20개 가량 됩니다. 즉 20명으로 정한 것은 이런 상임위에 한 명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명을 원내 교섭단체로 준 거예요. 교섭단 두면 여러 가지 협상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지 이게 무슨 유신의 잔재고 이런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10명으로 이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게 당리당략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뭐하러 조국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본인들로서 지금 충분히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한 상황에서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데다가 또 한편은 이번 조국혁신당이 이 급성장을 한 이유는 결국 호남의 지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다 사실은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예. 12석 이한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고 뭐 원내대표 다 이렇게 이 형을 받은 분 한 것도 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뭐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경쟁 상대잖아요. 즉 호남의 지지였던 두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조국혁신당이 뜨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오늘 저녁에 만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 두 정당의 어떤 긴장과 어떤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까지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 황운하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